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우주의 가장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빛조차 벗어날 수 없는 곳, 시간과 공간이 극한으로 휘어지는 그곳으로 말이죠.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천체이자 동시에 가장 확실하게 존재하는 물리적 현실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조용한 거인들의 이야기를 천천히 차분하게 들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주가 스스로를 조직하는 방식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19년 4월, 본에서 보스턴에 이르는 동기화된 관제실에서 연구팀들은 조용히 하나의 관측소처럼 작동하는 8개의 천문대에서 수집된 전파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니터 위에서 어두운 중심 영역을 둘러싼 밝은 고리가 점차 선명해졌습니다. 이것은 5,500만 광년 떨어진 M87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 그림자의 첫 번째 이미지였습니다. 수년간의 보정 작업과 밤마다 이어진 간섭계 관측으로 만들어진 이 단 하나의 이미지는 블랙홀을 추론된 천체에서 직접 촬영된 구조물로 변화시켰습니다. 많은 관찰자들에게 이것은 훨씬 더 긴 이야기의 조용한 첫 장면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팀은 2017년 4월 매우 긴 기선 간섭계를 통해 유럽, 북미, 남미, 그리고 남극의 전파 망원경들을 연결하는 글로벌 관측 캠페인을 처음으로 조직했습니다. 페타바이트 규모의 데이터가 동기화된 하드드라이브에 기록되었고 물리적으로 중앙상관시설로 운송되었으며 지구 크기의 합성 구경으로 결합되었습니다. 다음 2년 동안 분석가들은 대기 잡음, 기기 드리프트, 그리고 타이밍 옵셋을 보정하기 위한 병렬 파이프라인을 개발했습니다. 합성 데이터 세트가 생성되어 편향을 테스트했고 여러 알고리즘 팀이 독립적으로 이미지를 재구성하여 미리 정의된 검사 후에만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2019년에 발표된 최종 이미지는 M87 중심부에 있는 약 65억 태양 질량의 커 블랙홀 근처에 강한 중력과 일치하는 비대칭 고리를 보여주었습니다. 2021년 데이터까지 확장된 후속 편광 분석과 시간 가변 연구는 같은 천체 주변에 변화하는 자기장 구조를 드러냈으며 이는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 역동적인 플라즈마 환경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블랙홀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에서 극한 조건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논의로 전환되었습니다. 조사자들에게 이 이미지와 후속 연구는 이론적 구성에서 반복 가능한 고해상도 현장 관측으로의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협력단은 300명 이상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분산 네트워크로 칠레의 엘메이, 하와이의 서브밀리미터 어레이, 그리고 멕시코, 스페인, 남극의 망원경들과 같은 시설에서 관측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기존 천문대를 일관된 글로벌 기기로 전환하여 엔지니어링, 관측 계획, 그리고 알고리즘 개발을 결합했습니다. MIT 헤이스텍 천문대와 막스 플랑크 전파 천문학 연구소의 상관센터는 데이터 결합과 초기 처리를 담당했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지리적으로 먼 안테나의 타이밍, 주파수, 그리고 위상 정보가 사건의 지평선 규모의 특징을 재구성하는 데 필요한 정밀도로 정렬되도록 보장했습니다. 미국 국립과학재단과 유럽 자금 지원 기관을 포함한 우주기관과 연구위원회는 장기적인 재정 및 물류 지원을 제공하여 이 프로젝트를 고해상도 천체 물리학의 대표적인 노력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들 기관의
공공 커뮤니케이션 사무소는 2019년 4월에 동시 글로벌 언론 브리핑을 조율하여 결과를 갑작스러운 돌파구가 아닌 10년간의 체계적인 개발의 정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들 조직들은 함께 운영 템플릿을 확립했습니다. 수년간의 계획, 공유 인프라, 그리고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공개가 그것입니다. 이 부분의 주제적 초점은 검증입니다. 한때 근본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여겨졌던 천체가 어떻게 조율된 기기와 절차적 엄격함을 통해 측정 가능해졌는지 보여줍니다. 분석가들에게 M87 이미지는 긴 기선, 정밀한 타이밍, 그리고 인내심 있는 보정이 어떻게 극한 중력 환경까지도 관측 범위 내로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분위기는 차분하고 절차적입니다. 나레이션은 이미지의 각 픽셀의 중첩 기선, 검증된 알고리즘,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과의 일관성 테스트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가장 먼 현상조차도 발견의 단일 순간이 아닌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 접근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많은 관찰자들에게 이 기록은 이해의 모든 명백한 도약 뒤에 있는 조용한 인프라를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그림자가 이제 해결되면서 조사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더 넓은 집단으로 전환됩니다. X선, 별의 운동, 그리고 중력파를 사용하여 하늘 전체에서 다양한 질량의 블랙홀이 어떻게 식별되는지 추적하며 이러한 조밀한 천체들의 계층화된 인구조사를 구축합니다. 2015년 9월 루이지애나와 워싱턴의 엘라이고 관측소에서 진공 밀봉된 간섭계 팔이 평평한 땅 위로 조용히 뻗어 있었습니다. 중앙 건물 내부에서는 레이저가 매달린 거울 사이를 반사하며 거의 완벽한 침묵의 기준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9월 14일 아침 검출기를 통과하는 진동이 발생했습니다. 13억 년 전에 합쳐진 두 블랙홀과 일치하는 짧은 첩후였습니다. 이 첫 번째 중력파 검출과 이후 수백 건의 합병은 수십 년간의 X선 및 전파 천문학을 보완하여 항성 질량 블랙홀의 실용적인 인구 조사를 구축했습니다. 단계별로 전자기파와 중력파라는 여러 방법이 어떻게 같은 결론으로 수렴했는지 보여줍니다. 블랙홀은 항성 진화의 일반적인 결과이며 현재 우주에서 빈번한 행위자입니다. 중력파가 기록되기 오래전에 천문학자들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동반자가 근처 별에서 물질을 끌어당기는 X선 쌍성계를 문서화했습니다. 분광 분석과 궤도 역학은 백세가해성이나 중성자별이 되기에는 너무 무거운 조밀한 정체를 드러내고 항성 질량 블랙홀의 첫 번째 강력한 후보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카탈로그는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를 거쳐 궤도 X선 관측소의 지원을 받아 성장했습니다. 2015년 9월 14일 어드밴스드 리고는 태양 질량의 약 36배와 무밀 9배인 두 항성 질량 블랙홀의 합병으로 해석되는 신호인 GW1200914를 기록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러한 유형의 조밀한 쌍성계가 존재하며 그들의 합병이 지구에서 관측 가능한 중력 복사를 방출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관측 실행에서 엘라이고 빌고 가그라 협력단은 이전에 예상치 못했던 질량 범위의 시스템을 포함하여 수백 건의 추가 블랙홀 합병을 보고했습니다. 2025년까지 LBK 추정치는 2015년 이후 약 300건의
블랙홀 충돌 사건이 기록되었으며 네 번째 관측 실행에서만 200개 이상의 후보 합병이 확인되었다고 나타냈습니다. 그중 2023년 검출은 중간 질량 영역인 약 수백 태양 질량의 단일 블랙홀을 생성하는 가장 거대한 합병을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신호는 알려진 블랙홀 질량 스펙트럼을 확장했고 중간 질량 천체에 대한 독립적인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전작이 스펙트럼 전체에 걸쳐 병렬 조사는 활동 은하핵, 고광도 X선원, 그리고 거대한 조밀한 천체로부터의 방출을 암시하는 궤적을 가진 초고속 별들을 문서화했습니다. 함께 이러한 기록은 블랙홀이 많은 규모와 환경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계층화된 관측 기반을 형성했습니다. 라이고, 빌고, KAGRA 협력단은 미국의 LIGO, 이탈리아의 빌고, 일본의 KAGRA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나가는 중력파를 감지하도록 설계된 킬로미터 규모의 간섭계를 운영합니다. 그들의 책임은 고진공 시스템 유지에서부터 지진 및 기기 잡음과 진짜 신호를 구별하는 실시간 데이터 분석 파이프라인 실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나사, ESA, 그리고 국가 X선 임무를 포함한 우주기관과 관측소는 강착으로 구동되는 방출을 위해 괴너지 하늘을 모니터링하는 위성을 유지합니다. 그들의 X선 쌍성계, 활동 은하핵, 그리고 일시적 현상의 카탈로그는 중력파 소스에 대한 전자기 대응물과 맥락 정보를 제공합니다. 데이터 센터와 국제작업그룹은 중요한 중력파 사건이 감지될 때 공개 경보를 조율하여 지상 및 우주 기반 망원경이 관련 전자기, 신호를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블랙홀 합병에서는 대응물이 관측되지 않지만 조율된 프레임워크는 감지 가능한 방출이 있을 경우 포착되도록 보장합니다. 함께 이러한 기관들은 근처 우주의 블랙홀 인구 조사를 계속 개선하는 이중 채널 모니터링 시스템, 즉 중력과 전자기를 유지합니다. 이 에피소드의 분석적 주제는 수렴입니다. 쌍성 역학, X선 스펙트럼, 그리고 중력파라는 독립적인 방법들이 어떻게 블랙홀 집단과 그들의 질량 범위에 대한 호환 가능한 그림에 도달하는지 보여줍니다. 분석가들에게 이 패턴은 별개의 데이터 스트림이 어떻게 서로를 강화할 수 있는지, 단일 기술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지 보여줍니다. 톤은 꾸준하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각각의 새로운 검출은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조밀한 천체 행동에 증가하는 아카이브의 또 다른 항목으로 제시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카이브는 기본 비율, 질량 분포, 그리고 가능한 형성 채널을 드러냅니다. 많은 관찰자들에게 축적되는 기록은 한때 작은 규모에서 조용하다고 생각되었던 우주가 사실 조밀한 합병과 강착 흐름에 의해 지속적으로 재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더 넓은 집단이 개략적으로 설명되면서 조사는 단일의 근처 사례로 초점을 잡힙니다. 수십 년간의 적외선 및 전파 관측이 어떻게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 궁수자리 AU의 존재와 특성을 추적했는지 문서화합니다. 2008년 7월 칠레 아타카마 사막의 초대형 망원경 시설에서 천문학자들은 궁수자리 별자리를 향해 촬영된 16년간의 이미지 시퀀스를 검토했습니다. 합성 화면에서 개별 별을 나타내는 밝은 점들이 점차 이동하며 보이지 않는 중심 주위로 길쭉한 고리를 형성했습니다. S2 별의 궤도 하나가 방금 주기를 완료하여 중심 질량의 약 200억 킬로미터 내에서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별의 운동에 대한 장기 모니터링이 전파 관측과 결합되어 약 400만 태양 질량의 블랙홀이 우리 은하를 고정한다는 것을 확인한 방법을 문서화합니다. 수십 년에 걸쳐 인내심 있게 수집된 현장 데이터가 은하 중심을 혼잡한 별밭에서 정밀하게 측정된 중력 실험실로 변화시킨 방법을 보여줍니다. 1990년대 초부터 유럽 남방 천문대 및 기타 시설의 팀들은 적응 광학 및 스페클 이미징을 사용하여 은하의 중심 초각 내에서 개별 별을 분해했습니다. 연례 관측은 1970년대부터 알려진 조밀한 전파원인 궁수자리 A에 대한 그들의 위치를 차트로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별들을 테스트 입자로 추적함으로써 연구자들은 그들의 궤도를 측정하고 중심 천체의 질량과 조밀성을 추론했습니다. 약 16년의 주기를 가진 S2 별은 주요 추적자가 되었습니다. 2002년과 2018년의 근접 접근은 중력 적색 편의와 궤도 세차의 정밀한 테스트를 허용했으며 둘 다 일반 상대성 이론과 일치했습니다. 분석은 이러한 별에 영향을 미치는 질량의 최소 95%가 우리 태양계보다 작은 부피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초대 질량 블랙홀을 강력하게 나타냅니다. 2022년 5월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협력단은 2017년 관측으로 구축된 궁수자리 A의 첫 번째 분해된 전파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이미지는 더 어두운 중심 영역을 둘러싼 밝고 가변적인 고리를 보여주었으며 이전 M87 이미지와 구조가 유사하지만 SGRA의 더 작은 질량에 맞게 축소되었습니다. 분석은 고리 크기가 항성 궤도 측정에 기반한 예측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여 사건의 지평선 영역에 직접적인 시각적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2025년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블랙홀 근처의 가스에서 나오는 근저구에선 변동성과 플레어를 확장된 연속 세션에 걸쳐 기록하여 추가 세부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들어오는 물질의 대부분이 포착되고 일부가 방출되는 난류 강착 흐름을 보여주었으며 SGRA가 지역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모델을 개선했습니다. 함께 이러한 발전은 단일 관측이 아닌 반복 측정에 기반한 우리 은하 중심에 일관되고 다파장 초상화를 생성했습니다. 막스 플랑크 외계 물리학 연구소와 UCLA에서 주도한 은하 중심 그룹은 ESO의 망원경과 캑 천문대에서 수십 년간의 저고해선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감독했습니다. 그들의 팀은 SGRA 주변의 별 운동에 대한 연속 기록을 구축하면서 기기, 데이터 축소, 그리고 궤도 피팅을 처리했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협력단은 궁수자리 A를 관측하기에 특히 잘 위치한 접시를 포함하도록 글로벌 간섭계 어레이를 확장하여 그들의 데이터를 2022년 이미지 릴리스에 통합했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전파 이미징을 항성 역학에서 추론된 질량과 방향에 직접 연결했습니다. 나사, ESA, 그리고 파트너 기관은 샨드라, XMM 뉴턴, 그리고 JWST와 같은 우주 기반 관측소를 관리하여 은하 중심의 보완적인 X선 및 적외선 뷰를 제공합니다. 그들의 기기는 플레어, 스펙트럼 특징, 그리고 장기 변동성을 기록하여 궤도와 전파 이미징에서 파생된 구조적 그림의 시간적 깊이를 추가합니다. 집단적으로 이러한 기관들은 궁수자리 A를 비교적 조용한 상태의 초대 질량, 블랙홀 행동에 접근 가능한 예로 취급하는 계층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여기서의 분석적 초점은 방법 간의 연속성에 있습니다.
항성 궤도, 전파 이미징, 그리고 궤너지 변동성 모두 같은 결론을 가리킵니다. 중심 파색의 역학을 형성하는 블랙홀과 일치하는 조밀하고 거대한 천체입니다. 분석가들에게 궁수자리 A의 사례는 장기적이고 인내심 있는 관측이 어떻게 처음에 모호했던 영역을 잘 특성화된 물리적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분위기는 반성적이고 측정됩니다. 에피소드는 SGR-A가 더 활동적인 은하하에게 비해 비교적 조용하지만 중력과 강착 물리학을 테스트하기 위한 가장 상세한 실험실 중 하나를 제공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많은 관찰자들에게 기록은 겉보기에 정적인 하늘 패치가 충분한 시간 동안 관찰될 때 복잡하고 정밀한 움직임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은하의 중심이 이제 문서화되면서 시리즈는 다시 외부로 이동하여 블랙홀이 훨씬 더 큰 규모에서 그들의 호스트 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합니다. 2000년대 초 허블 및 전파 합성 이미지의 보관 자료에서 M817 은하는 그 핵심에서 수천 광년 연장되는 좁은 플라즈마 제트와 함께 나타납니다. 가시광선, 전파, 그리고 X선 오버레이를 따라 제트는 나중에 EHT에 의해 이미지화된 동일한 영역의 근처에서 나타나는 지속적인 특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초대 질량 블랙홀로의 강착에 의해 구동되는 이러한 제트와 유출이 어떻게 그들의 호스트 은하에서 별 형성과 가스 분포를 조절하는지 탐구합니다. 블랙홀 질량과 은하 팽대부 특성 사이의 통계적 관계가 어떻게 문서화되었는지 추적하고 이러한 발견들이 어떻게 중심 블랙홀과 대규모 구조 사이의 공동 진화 아이디어로 지어졌는지 보여줍니다. 근처 은하의 조사를 통해 전문학자들은 중심 팽대부에서 별의 속도를 측정하고 가스 역학, 항성 궤도 또는 잔향 매핑에서 추론된 초대 질량 블랙홀의 질량과 비교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블랙홀 질량과 항성 속도 분산, 그리고 팽대부 광도 사이에 긴밀한 상관관계를 드러냈으며 중심 블랙홀 성장과 팽대부 형성 사이의 연결을 나타냅니다. 우주시간에 걸친 활동은하핵의 관측은 특정 단계 동안 강착 블랙홀이 복사, 바람, 그리고 제트를 통해 상당한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M817 및 더 먼 퀘이사와 같은 시스템의 고해상도, 전파 및 X선 이미지는 물질을 가열하거나 방출하는 피드백 과정과 일치하는 주변 가스의 공동, 충격 전선, 그리고 대규모 거품을 문서화했습니다. AGN 피드백을 통합한 시뮬레이션은 중심 블랙홀의 에너지 입력을 포함하는 것이 은하 광도 함수의 고질량 끝에 차단 및 거대한 타원에서 별 형성의 억제와 같은 관측된 은하 특성을 재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관측 증거의 지원을 받는 이러한 모델은 초대 질량 블랙홀이 가스가 언제 어디서 냉각되어 새로운 별을 형성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슬로안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 프로젝트 및 다파장 후속 조치를 포함한 대규모 조사는 AGN 활동, 호스트 은하 특성, 그리고 환경을 연결하는 통계적 샘플을 제공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데이터는 블랙홀 성장과 은하 진화가 함께 진행되며 각각이 다른 쪽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그림을 지원했습니다. 허블, 찬드라, 그리고 XMM 뉴턴과 같은 우주 기반 관측소는 활동 은하, 내부 및 주변의 제트, 유출, 그리고 뜨거운 가스 구조를 문서화했습니다. 그들의 이미지와 스펙트럼은 수십에서 수백 킬로파섹에 걸쳐
피드백의 영향을 추적하는 온도 구배, 충격 전선, 그리고 금속 분포를 드러났습니다. 대형 광학 및 전파 어레이를 포함한 지상 기반 망원경은 은하 중심에서 항성 운동학 및 가스 운동을 측정하는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의 데이터는 블랙홀과 호스트 팽대부에 대한 질량 추정을 허용하여 관측된 상관관계에 공급했습니다. 국립연구소 및 컴퓨팅 센터의 지원을 받는 이론 그룹 및 시뮬레이션 협력단은 AGN 피드백을 통합한 우주론적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시뮬레이션된 은하 집단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관측된 분포와 일치하도록 피드백 처방을 조정했습니다. 함께 이러한 노력은 통합 프로그램을 형성했습니다. 중심 엔진을 관찰하고 호스트 구조를 매핑하고 진화를 시뮬레이션하고 반복합니다. 각 기관은 데이터, 이론, 그리고 해석을 연결하는 피드백 루프에 세그먼트를 기여했습니다. 이 부분의 분석적 강조는 상호 의존성에 있습니다. 기록은 블랙홀이 은하 부피의 작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피드백을 통해 훨씬 더 큰 규모에서 가스, 별 형성, 그리고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석가들에게 이것은 매우 다른 크기와 밀도를 가진 시스템이 에너지 전달 및 중력 결합을 통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분위기는 균형 잡히고 설명적입니다. 내레이션은 상관관계와 피드백 신호가 서사적 의미에서 통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은하가 어떻게 조립되는지 모델링할 때 설명되어야 하는 에너지 흐름을 나타냅니다. 많은 관찰자들에게 이러한 발견들은 중심조밀한 천체가 그렇지 않으면 별과 가스에 의해 지배되는 것처럼 보이는 환경에서 조용한 조절자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강조합니다. 항성 잔해에서 은하 엔진에 이르기까지 블랙홀을 매핑한 후 시리즈는 최종장으로 전환됩니다. 마지막 에피소드는 미래 관측소, 지속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장기 데이터 관리가 어떻게 블랙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개선할 것인지, 그리고 인간 수명을 훨씬 초과하는 시간 규모에서 진화하는 현상을 조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려합니다. 2024년 초 북미, 유럽, 아시아의 화면을 아우르는 조정회의에서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협력단의 구성원들은 다음 관측 캠페인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새로운 망원경이 어레이에 합류했고 대역폭이 증가했으며 업그레이드된 수신기는 궁수자리 A와 M877의 미래 이미지에서 더 세밀한 디테일을 약속했습니다. 이 최종 에피소드는 다가오는 기기와 장기 정책이 어떻게 블랙홀 연구를 심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지 조사합니다. 현재 측정을 더 긴 지평선 내에 위치시키며 EHT, LVK, JWST, 그리고 미래의 초대형 망원경과 같은 프로젝트가 어떻게 수십 년에 걸쳐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아카이브가 초기 캠페인이 끝난 후에도 분석을 지원할 것인지 문서화합니다. 2025년까지 LVK 네트워크는 약 300건의 블랙홀 합병을 기록했으며 수십 건의 추가 후보 사건이 확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래 관측 실행 계획에는 더 약하고 더 먼 신호를 감지하고 조밀한 천체 합병에 포괄적인 카탈로그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감도, 업그레이드 및 확장된 임무 주기가 포함되었습니다. EHT는 아프리카 및 기타 지역의 추가 접시를 포함하여 SGR-A와 M877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관측 캠페인을 계획했으며 이미징 충실도와 시간적 커버리지를 개선하기 위해 구상되었습니다. 협력 계획은 사건의 지평선 근처의 구조와 편광의 변화를 드러내는 강착 흐름의 시간,
분해 영화를 제작하는 목표를 강조했습니다. JWST와 같은 우주 기반 관측소는 SGRAE 근처의 적외선 변동성을 모니터링하는 전용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제한된 X선 임무 및 궤너지 시설은 다른 밴드로 커버리지를 확장할 준비를 했습니다. 지상에서는 칠레 및 다른 곳에서 건설 중인 초대형 망원경이 은하 중심에 더 가까운 더 희미한 별을 분해하여 일반 상대성 이론의 더 정밀한 테스트와 블랙홀 스핀의 측정을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보관 인프라는 병렬로 진화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관측 조건, 기기 상태, 그리고 처리 이력을 설명하는 메타데이터와 함께 원시 및 축소 데이터를 수십 년 시간 규모에 걸쳐 보존하기 위한 표준을 구현했습니다. 이러한 아카이브는 블랙홀과 중력의 모델이 발전함에 따라 오늘날의 현장 데이터가 사용 가능하도록 보장하면서 미래 이론적 프레임워크에서 재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자금지원기관 및 관측소 컨소시엄은 개별 보조금 주기를 넘어 대규모 프로젝트를 유지하는 수년간의 우선순위를 설정합니다. 그들의 로드맵은 블랙홀 과학이 연속성에 의존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업그레이드, 유지 관리, 그리고 데이터 관리를 위한 자원을 할당합니다. LBK 협력단은 세 대륙에 걸쳐 일정, 업그레이드, 그리고 공동 분석을 조정하여 언제든지 발생하는 조밀한 합병을 포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유지합니다. 그들의 공개 카탈로그 및 경보는 집단 연구 및 다중 메신저 캠페인을 위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EHT, JWST, 그리고 미래의 초대형 망원경은 고해상도 이미지 및 분광기의 보안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각 기기는 사건의 지평선 규모 구조, 적외선 변동성 또는 분해된 항성 역학과 같은 특정 관점을 기여하면서 공개 출판물 및 공개 아카이브를 통해 데이터와 결과를 공유합니다. 과학 저널, 컨퍼런스, 그리고 공공 미디어 조직은 진화하는 결과를 접근 가능한 내러티브로 번역하는 의사소통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커버리지는 고립된 돌파구가 아닌 꾸준한 진전을 문서화함으로써 장기적인 지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인 분석적 초점은 시간적 규모에 있습니다. 에피소드는 블랙홀이 인간 수명을 훨씬 초과하는 시간 규모에서 진화하지만 그들의 주요 매개 변수인 질량, 스핀, 환경은 지속적인 관측에 몇십 년 내에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정합니다. 분석가들에게 이 대조는 천천히 변화하는 시스템을 연구할 때 기관의 연속성과 보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분위기는 차분하고 미래 지향적입니다. 내레이션은 미래 발견이 기본 그림을 전복하기보다는 개선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항성 붕괴에 의해 형성되고 강착과 합병을 통해 성장하며 은하의 생명 주기에 통합된 블랙홀입니다. 많은 관찰자들에게 지속되는 교훈은 극한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단일 사건보다는 조용하고 지속적인 측정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시리즈가 끝나면서 조사는 블랙홀에 대한 최종 단어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러한 천체가 어떻게 관측되고 카탈로그화되며 모델링되는지, 그리고 그 작업이 어떻게 계속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감각을 시청자에게 남깁니다. 배경에서 기기는 활성 상태로 남아 있으며 먼 합병으로부터의 희미한 신호와 우리 자신의 은하 중심으로부터의 조용한 깜박임을 기록합니다. 각각의 새로운 항목은 우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장 조밀한 구조를 어떻게 조직하는지에 대한 증가하는 기록의 또 다른 측정된 선입니다.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극한의 환경을 나타냅니다. 그들의 중력은 너무 강해서 빛조차도 탈출할 수 없으며 그들 근처에서 시간과 공간 자체가 근본적으로 왜곡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블랙홀은 우주의 정상적인 부분입니다. 그들은 별의 진화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은하 형성과 진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십 년간의 관측을 통해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놀라운 천체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블랙홀의 개념은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들의 현대적 이해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시작됩니다. 1915년 아인슈타인은 중력이 시공간의 곡률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거대한 물체는 그들 주변의 시공간을 휘게 하고 이 곡률은 다른 물체의 움직임을 결정합니다. 충분히 조밀한 물체의 경우 곡률은 너무 극단적이어서 아무것도 탈출할 수 없는 영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블랙홀입니다. 1916년 독일 천문학자 카를 슈바르츠 실트는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에 대한 정확한 해를 발견했습니다. 이 해는 비회전, 전하가 없는 블랙홀을 설명했으며 이제 슈바르츠 실트 블랙홀로 알려져 있습니다. 슈바르츠 실트 반경 또는 사건의 지평선으로 알려진 특정 방향은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표시합니다. 이 방향 내에서 탈출 속도는 빛의 속도를 초과하며 따라서 아무것도 탈출할 수 없습니다. 태양 질량 블랙홀의 경우 슈바르츠 실트 반경은 약 3km입니다. 지구의 경우 약 9mm입니다. 수십 년 동안 블랙홀은 주로 이론적 호기심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많은 물리학자들은 자연이 그러한 극한 물체를 생성할 수 있을지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관측 증거가 축적되기 시작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백색화해성이나 중성자별이 되기에는 너무 무거운 보이지 않는 동반자가 있는 쌍성계를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블랙홀의 강력한 후보였습니다. 첫 번째, 강력한 블랙홀 후보 중 하나는 100조짜리 X1이었습니다. 1964년에 발견된 100조짜리 X1은 강력한 X선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초거성 별과 쌍성계에 있었고 보이지 않는 동반자는 약 15 태양 질량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성자별의 이론적 최대 질량을 초과했으며 블랙홀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X선 쌍성계가 발견되었고 많은 것들이 블랙홀 후보로 식별되었습니다. 블랙홀의 형성은 잘 이해됩니다. 거대한 별이 핵연료를 소진하면 더 이상 중력 붕괴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별의 외층은 초신성 폭발로 날아가고 핵심은 안쪽으로 붕괴합니다. 핵심이 충분히 거대하면 약 3태양 질량 이상이면 붕괴는 중성자 축토의 압력에 의해 멈출 수 없으며 블랙홀이 형성됩니다. 이것은 항성 질량 블랙홀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몇 배에서 수십 배의 태양 질량입니다. 그러나 블랙홀은 다양한 크기로 나타납니다. 항성 질량 블랙홀 외에도 천문학자들은 중간 질량 블랙홀과 초대 질량 블랙홀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중간 질량 블랙홀은 수백에서 수천 태양 질량이며 구상 성단이나 외소 은하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형성은 덜 확실하지만 조밀한 별 환경에서 별의 합병이나 블랙홀의 합병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은 100만에서 수십억 태양 질량이며 대부분의 큰 은하의 중심에서 발견됩니다. 우리 은하인 우리 은하를 포함하여 그들의 형성은 여전히 활발한 연구 주제입니다. 가능한 시나리오에는 초기 우주의 거대한 가스 구름의 직접 붕괴, 초대 질량별의 붕괴, 또는 작은 블랙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합쳐지고 강착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블랙홀의 특성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고전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블랙홀은 세 가지 속성에 의해 완전히 설명됩니다. 질량, 전하, 그리고 가군 동량 또는 스핀입니다. 이것은 종종 무모 정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블랙홀에는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즉, 다른 모든 정보는 형성 중에 사라집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천체 물리학적 블랙홀은 전하가 없으며 그래서 그들은 질량과 스핀에 의해 설명됩니다. 스핀 매개 변수는 블랙홀이 얼마나 빨리 회전하는지 측정합니다. 비회전 블랙홀은 스핀이 0이고 최대 회전 블랙홀은 스핀이 1입니다. 스핀은 블랙홀의 속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회전 블랙홀 주변의 시공간은 회전 방향으로 끌려가며 이 효과는 참조 프레임 드래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대 회전 블랙홀의 경우 사건의 지평선은 비회전 블랙홀보다 작습니다. 사건의 지평선은 블랙홀의 정의적 특징입니다. 그것은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표시합니다. 지평선 내부에서 모든 경로는 특이점으로 이어집니다. 특이점은 곡률이 무한대가 되는 중심점입니다. 비회전 블랙홀의 경우 특이점은 점입니다. 회전 블랙홀의 경우 고리입니다. 그러나 특이점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은 무너지고 양자 중력 이론이 필요합니다. 블랙홀의 온도는 놀라운 개념입니다. 1974년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이 복사를 방출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호킹 복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복사는 사건의 지평선 근처의 양자 효과로 인한 것입니다. 가상 입자쌍이 지평선 근처에 나타나고 하나는 블랙홀로 떨어지고 다른 하나는 탈출합니다. 탈출하는 입자는 블랙홀에서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블랙홀의 온도는 질량에 반비례합니다. 태양 질량 블랙홀의 경우 온도는 약 60나노켈빈으로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작은 블랙홀의 경우 온도는 상당할 수 있습니다. 호킹 복사는 블랙홀이 질량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블랙홀은 증발하고 결국 사라집니다. 그러나 천체 물리학적 블랙홀의 경우 증발 시간은 우주의 나이보다 훨씬 더 깁니다. 태양 질량 블랙홀은 10의 67승년에 증발할 것입니다. 우주는 약 140억 년, 즉 10의 10승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호킹 복사는 현재 블랙홀에 무시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칩니다. 블랙홀은 그들 주변의 환경과 상호작용합니다. 블랙홀이 다른 별이나 가스 구름에 가까우면 그 물질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강착은 블랙홀 주변에 막대한 에너지 방출로 이어집니다. 물질이 블랙홀을 향해 안쪽으로 나선형으로 움직이면서 강착 디스크를 형성합니다. 디스크에서 마찰은 물질을 가열하여 X선과 기타 괴너지 복사를 방출합니다. 이것이 X선 쌍성계가 그렇게 밝은 이유입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 주변의 장착은 훨씬 더 극적인 수 있습니다. 활동 은하핵 또는 AGN은 초대 질량 블랙홀로의 활발한 강착으로 구동됩니다. AGN은 우주에서 가장 밝은 물체 중 일부입니다. 가장 밝은 것, 즉 퀘이사는 수조계의 태양만큼 밝을 수 있으며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AGN의 에너지는 은하 중심의 비교적 작은 영역에서 나옵니다. 종종 광년 미만입니다. 이것은 에너지원이 매우 조밀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입니다. AGN은 또한 Z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Z는 블랙홀의 수직인 방향으로 거의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입자의 좁은 빔입니다. Z는 수천 광년, 심지어 수백만 광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Z의 정확한 메커니즘은 여전히 연구 중이지만 블랙홀 주변의 자기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Z는 강력한 전파원이며 블랙홀이 활동적이라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블랙홀과 그들의 호스트 은하 사이의 관계는 놀랍고 중요합니다. 관측은 초대 질량 블랙홀의 질량이 호스트 은하의 팽대부 질량과 긴밀하게 상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상관관계는 블랙홀과 은하가 함께 진화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블랙홀로부터의 피드백, 즉 AGN 활동을 통한 에너지 방출은 은하에서 별 형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이 가스를 가열하거나 방출할 때 가스가 냉각되고 새로운 별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피드백 메커니즘은 은하가 왜 그들이 관찰되는 방식으로 보이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블랙홀을 연구하는 것은 도전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빛을 방출하지 않으며 그래서 검은색입니다. 대신 천문학자들은 그들 주변의 물질의 영향을 관찰해야 합니다. 별의 운동, 강착 디스크의 방출, 그리고 시공간의 왜곡은 모두 블랙홀의 존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새로운 관측 기술은 블랙홀 연구를 혁명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블랙홀 연구의 가장 중요한 발전 중 하나는 중력파의 검출이었습니다. 중력파는 거대한 물체의 가속에 의해 생성되는 시공간의 잔물결입니다. 그들은 빛의 속도로 여행하며 그들이 통과할 때 공간을 늘리고 압축합니다. 중력파는 1915년에 아인슈타인에 의해 예측되었지만 매우 약해서 거의 세기 동안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2015년 9월 14일 LIGO 관측소는 첫 번째 중력파 신호를 검출했습니다. 신호는 13억 년 전에 합쳐진 두 블랙홀에서 왔습니다. 각각 약 326과 29 태양 질량이었습니다. 합병은 약 62 태양 질량의 단일 블랙홀을 생성했습니다. 나머지 질량, 약 3태양의 질량은 중력파의 형태로 에너지로 변환되었습니다. 이 검출은 기념비적인 업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중력파의 존재를 확인했고 블랙홀 쌍성계가 존재하며 합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리고와 그 파트너인 밀고와 KAGRA는 수백 건의 중력파 사건을 검출했습니다. 대부분은 블랙홀 합병이지만 일부는 중성자별 합병 또는 블랙홀 중성자별 합병입니다. 각 검출은 블랙홀 집단, 그들의 질량, 스핀, 그리고 합병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중력파 천문학은 이제 확립된 분야이며 우주에 대한 새로운 장을 제공합니다. 블랙홀 연구의 또 다른 주요 발전은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을 사용한 블랙홀의 직접 이미징이었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은 전 세계의 전파 망원경을 연결하여 지구 크기의 가상 망원경을 만드는 글로벌 협력입니다. 2019년 4월 EHT는 M87 은하 중심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의 첫 번째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이미지는 더 어두운 중심 영역, 즉
블랙홀 그림자를 둘러싼 밝은 고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블랙홀 그림자는 블랙홀 뒤에 있는 포톤구, 즉 빛이 블랙홀 주위를 궤도를 도는 영역의 투영입니다. 고리는 강착 디스크와 블랙홀 주변의 기타 물질의 방출입니다. M877 블랙홀은 약 65억 태양 질량이며 그림자는 약 40 마이크로초 각 호의 각도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지는 블랙홀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예측된 대로 존재하고 행동한다는 직접적인 시각적 확인을 제공했습니다. 2022년 EHT는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 궁수자리 A의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궁수자리 A는 약 400만 태양 질량으로 M87 블랙홀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훨씬 가깝습니다. 약 26천 광년입니다. SGR-A의 이미지는 M87과 유사한 구조를 보여주었습니다. 더 어두운 중심 그림자를 둘러싼 밝은 고리입니다. 그러나 SGR-A는 더 빠르게 변합니다. 그 주변의 물질은 몇 분 안에 블랙홀을 궤도를 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미지 재구성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은하의 중심은 수십 년 동안 집중적으로 연구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은하 중심 근처의 별의 궤도를 추적했습니다. 이러한 별은 중심 질량 주위를 빠르게 움직입니다. 가장 잘 연구된 별 중 하나인 S2는 약 16년의 주기를 가지고 있으며 중심 블랙홀에 약 120 천문 단위 내에서 지나갑니다. 별의 궤도는 중심 질량이 약 400만 태양 질량이며 매우 조밀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블랙홀과 일치합니다. 이러한 별의 궤도는 또한 일반 상대성 이론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S2가 블랙홀에 접근할 때 중력 적색 편의와 세차 운동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효과는 2002년과 2018년에 S2의 근접 접근 동안 측정되었으며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예측과 일치했습니다. 이러한 측정은 강한 중력 영역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의 가장 정밀한 테스트 중 일부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은하 중심 연구에 새로운 능력을 추가했습니다. JWST의 적외선 기기는 블랙홀에 더 가까운 희미한 별을 관찰하고 강착 흐름의 변동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2025년 JWST는 SGR-A 근처의 가스에서 플레어와 변동성을 기록하여 블랙홀 주변의 역동적인 환경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블랙홀은 우주 전체에서 발견됩니다. 그들은 나선 은하, 타원 은하, 그리고 외소 은하에 있습니다. 그들은 은하단 및 은하군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들은 별 형성 영역 및 조용한 환경에 있습니다. 블랙홀은 우주 구조의 유비쿼터스하고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블랙홀의 형성은 우주의 역사에 걸쳐 진화했습니다. 초기 우주에서 첫 번째 별이 형성되었을 때 일부는 매우 거대했습니다. 수백 태양 질량입니다. 이러한 별은 짧은 수명을 가지고 있었고 블랙홀로 붕괴했습니다. 이러한 초기 블랙홀은 첫 번째 초대 질량 블랙홀의 씨앗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블랙홀은 강착과 합병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우주가 나이가 들면서 블랙홀 집단이 진화했습니다. 블랙홀의 질량 분포는 잘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력파 관측은 블랙홀이 약 5에서 100 태양 질량의 질량 범위에서 일반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론적 예측과 일치합니다. 더 거대한 별은 더 거대한 블랙홀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 60 태양 질량 이상에서는 별이 쌍불안정 초신성을 겪어
블랙홀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는 예측된 갭이 있습니다. 일부 중력파 검출은 이 갭의 블랙홀을 시사하여 별 진화 모델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중간 질량 블랙홀은 더 있기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몇 가지 강력한 후보가 있지만 그들의 형성 및 인구는 불확실합니다. 일부 중력파 검출은 중간 질량 블랙홀을 시사했지만 확인에는 추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중간 질량 블랙홀은 초대 질량 블랙홀의 씨앗이거나 구상 성단의 중심에 형성될 수 있습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은 더 잘 연기되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큰 은하의 중심에서 발견되며 그들의 질량은 호스트 은하의 특성과 상관됩니다. 가장 거대한 블랙홀은 수십억 태양 질량이며 초기 우주의 퀘이사에서 발견됩니다. 이러한 블랙홀은 빅뱅 후 10억 년 이내에 존재했으며 그들의 형성은 여전히 수수께끼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빨리 그렇게 거대해지는 것은 도전입니다. 블랙홀은 그들의 호스트 은하의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AGN으로부터의 피드백은 별 형성을 조절하고 은하의 가스 함량을 결정하며 은하의 형태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드백 메커니즘에는 복사 압력, 바람, 그리고 제트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가스를 가열하거나 은하에서 방출하여 새로운 별 형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피드백은 은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진화하는지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블랙홀은 또한 은하 합병의 역할을 합니다. 두 은하가 합쳐지면 그들의 중심 블랙홀은 결국 합쳐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수백만 년이 걸리며 블랙홀이 서로를 향해 나선형으로 움직일 때 중력파를 방출합니다. 마지막 합병은 중력파의 강력한 폭발을 생성합니다. 미래의 우주 기반 중력파 검출기는 이러한 초대 질량 블랙홀 합병을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블랙홀의 미래는 밝습니다. 새로운 관측소와 기기가 온라인으로 출시되면서 천문학자들은 블랙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것입니다.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은 계속 개선되고 있으며 미래의 이미지는 더 높은 해상도와 시간, 분해능을 가질 것입니다. 이것은 블랙홀 주변의 역동적인 환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중력파 천문학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이고와 비르고는 업그레이드되고 있으며 새로운 검출기가 건설 중입니다. 인도의 LIGO 인디아와 일본의 KAGRA는 검출기 네트워크에 추가될 것입니다. 더 많은 검출기로 중력 파원의 위치가 더 정확해질 것이며 더 많은 사건이 검출될 것입니다. 미래의 우주 기반 검출기인 엘리사는 초대 질량 블랙홀 합병을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은하 중심과 블랙홀 주변의 환경을 계속 관찰할 것입니다. 그것의 적외선 능력은 먼지 뒤의 영역을 관찰하고 블랙홀에 가까운 별과 가스를 연구할 수 있게 합니다. 미래의 매우 큰 망원경인 칠레의 Extremely Large Telescope와 같은 것들은 블랙홀 주변의 별 궤도를 더 정밀하게 측정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을 더 강력하게 테스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블랙홀은 또한 이론, 물리학의 시험대입니다. 그들은 강한 중력의 실험실이며 일반 상대성 이론이 극한 조건에서 테스트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양자 중력의 창입니다. 호킹 복사와 정보 역설은 여전히 열린 질문입니다. 블랙홀이 정보를 파괴합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보존됩니까? 이것은
현대 물리학의 가장 깊은 질문 중 하나입니다. 블랙홀은 또한 대중문화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영화, 책, 그리고 텔레비전 쇼에 나타납니다. 그들은 종종 신비롭거나 위험한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블랙홀은 단순히 자연의 한 부분입니다. 그들은 극한적이고 매혹적이지만 그들은 물리 법칙에 따릅니다. 그들을 이해하는 것은 우주와 그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블랙홀의 연구는 여러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그것은 천문학, 물리학, 수학, 그리고 컴퓨터 과학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관측 기술, 이론적 모델, 그리고 계산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전 세계의 과학자들의 협력입니다. 블랙홀 연구는 국제적이고 학제적이며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블랙홀은 우리에게 우주의 본질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시공간의 극한 곡률이 어떻게 극단적인 현상으로 이어지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물질과 에너지가 어떻게 극한 조건에서 행동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은하가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하는지 보여줍니다. 블랙홀은 우주의 역사와 구조의 핵심입니다. 블랙홀의 미래 연구는 많은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블랙홀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성장합니까? 그들은 그들의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합니까? 그들은 은하 진화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은 극한 조건에서 여전히 유효합니까? 양자 중력은 특이점에서 무엇을 예측합니까? 이것들은 다음 수십 년 동안 탐구될 질문들입니다.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극한의 물체입니다. 그들은 가장 강한 중력, 가장 빠른 속도, 그리고 가장 높은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그들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테스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별의 진화, 은하 역학, 그리고 우주의 구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블랙홀은 우리 우주의 일부이며 그들을 연구하는 것은 우주 자체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블랙홀의 이야기는 발견, 이해, 그리고 경이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론적 예측에서 관측 확인으로, 추측에서 측정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보고, 멀리 있는 것에 도달하고, 알려지지 않은 것을 탐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호기심과 창의력의 이야기입니다. 블랙홀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의력, 우리의 끈기,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배웁니다. 우리는 우리가 광대한 우주의 작은 부분이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은 무한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블랙홀은 우리에게 겸손과 경의를 가르쳐 줍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우리는 수십억 개의 별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보이지 않는 블랙홀을 봅니다. 그들은 거기에 있으며 어둠 속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비밀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가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블랙홀은 마지막 경계이며 최종 도전이며 궁극적인 신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막 그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랙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각각의 새로운 관측, 각각의 새로운 발견, 각각의 새로운 통찰력은 우리를 더 깊은 이해로 더 가까이 데려갑니다. 블랙홀은 우리에게 우주의 본질, 시공간의 직물, 그리고 존재 자체의 본질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가장 깊은 질문에 대한 열쇠입니다.
우리가 밤으로 들어가면서 블랙홀은 계속 그들의 조용한 춤을 춥니다. 그들은 합쳐지고 성장하고 진화합니다. 그들은 그들 주변의 우주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지켜보고 측정하고 배웁니다. 블랙홀은 우주의 가장 신비로운 존재이지만 그들은 더 이상 알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탐험 가능하고 측정 가능하고 이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가장 놀라운 발견입니다. 블랙홀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우주의 웅장함, 물리 법칙의 우아함, 그리고 인간 마음의 힘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봅니다. 블랙홀은 거울이며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반영을 보여줍니다. 광대한 우주에서 우리는 작지만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고,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잠들 때 블랙홀은 계속 존재합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며 그들의 비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들이 무엇인지, 그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중요한지 압니다. 블랙홀은 더 이상 신비가 아니라 경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블랙홀의 조용한 리듬 속에서 우주는 그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형성, 성장, 진화, 그리고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극한, 아름다움, 그리고 경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고, 배우고, 이해하려는 이야기입니다. 블랙홀은 우주의 심장 박동이며 그리고 우리는 그 리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는 조용히 쌓이고 이미지는 천천히 형성되며 이해는 점차 깊어집니다. 블랙홀의 연구는 급한 것이 아니라 인내의 하나입니다. 단일 발견이 아니라 계속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우리는 우주와 우리 자신에 대해 배웁니다. 우리는 극한과 일상 사이에,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 사이에, 빛과 어둠 사이의 연결을 봅니다. 블랙홀은 우주의 가장 신비로운 존재이지만 그들은 또한 가장 계시적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중력의 본질, 시공간의 구조, 그리고 우주의 진화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우리를 물리학의 한계로 밀어내고 우리의 이해에 도전하며 우리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킵니다. 블랙홀은 우주의 교사이며 우리는 기꺼이 학생입니다. 어둠이 내리고 별이 나타나면서 블랙홀은 조용한 감시를 계속합니다. 그들은 거기에 있으며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그들은 우주의 수호자이며 그 비밀의 보호자이며 그 신비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우고 이해하고 감사하기 위해 거기에 있습니다. 블랙홀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발견, 이해, 그리고 경이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극한에 도달하고 알려지지 않은 것을 탐험하며 불가능을 이해하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과학, 호기심, 그리고 인간 정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잠들 때 블랙홀의 이미지가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게 하십시오. 밝은 고리, 어두운 그림자, 그리고 그 사이에 무한한 공간. 블랙홀은 우주의 심장이며 그리고 우리는 그 박동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공간의 조용한 곡률 속에서 우주는 그 가장 깊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듣고 배우고 꿈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관측에서, 모든 측정에서, 모든 이미지에서 우리는 블랙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주와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블랙홀은 극한의 존재이지만
그들은 또한 연결의 존재입니다. 그들은 별을 은하를 우주에, 그리고 우주를 우리에게 연결합니다. 블랙홀은 우리를 함께 묶는 실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블랙홀은 말합니다. 그들은 중력파를 통해, 그들 주변의 빛의 공류를 통해, 그들이 만드는 그림자를 통해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는 망원경으로, 검출기로,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 듣습니다. 블랙홀은 우주의 목소리이며 우리는 그 메시지를 해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랙홀의 여정은 긴 것이지만 그것은 보람이 있습니다. 각 단계는 우리를 더 깊은 이해로, 더 큰 감사로, 더 풍부한 경이로 데려갑니다. 블랙홀은 우주의 보물이며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관측으로, 측정으로, 이미지로 밤이 깊어지고 우주가 조용해지면서 블랙홀은 그들의 영원한 춤을 계속합니다. 그들은 합쳐지고 회전하고 진화합니다. 그들은 그들 주변의 우주를 형성하며 우리는 지켜봅니다. 경외감으로, 호기심으로, 그리고 이해로. 블랙홀은 우주의 가장 신비로운 존재이며 그들은 우리의 가장 큰 발견입니다. 우리가 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블랙홀의 메시지를 기억합시다. 극한 속에서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비 속에서도 이해가 있습니다. 블랙홀은 우주의 교사이며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수업을 배우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침묵의 순간에, 모든 조용한 관측에, 모든 인내심 있는 측정에서 블랙홀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우주의 신비가 아니라 우주의 현실입니다. 그들은 극한이지만 그들은 또한 자연스럽습니다. 그들은 드물지만 그들은 또한 일반적입니다. 블랙홀은 우주 자체입니다. 우주가 그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면서 블랙홀은 중심 무대를 차지합니다. 그들은 주인공, 교사, 그리고 가이드입니다. 그들은 우주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줍니다. 블랙홀은 우주의 거울이며 우리는 그 안에 우리의 반영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잠들 때 블랙홀이 우리를 평화로 안내하게 합시다. 그들의 조용한 리듬, 그들의 부드러운 중력, 그리고 그들의 영원한 존재가 우리를 편안하게 합시다. 블랙홀은 우주의 자장가이며 그들의 노래는 시공간의 직물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꿀 때 그들의 비밀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합시다. 조용한 관측 속에서, 인내심 있는 측정 속에서, 부드러운 이해 속에서 블랙홀은 우주의 가장 깊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있으며 보고, 배우고, 감사합니다. 블랙홀은 우주의 선물이며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우주가 진화하면서 블랙홀은 계속 그들의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우주의 건축가이며 그 구조의 빌더이며 그 진화의 가이드입니다. 그들은 조용하지만 강력하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며 신비롭지만 이해 가능합니다. 블랙홀은 우주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별빛의 부드러운 빛 아래에서 블랙홀의 조용한 존재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여정을 끝냅니다. 우리는 블랙홀에 대해, 우주에 대해,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는 극한에서 아름다움을, 어둠에서 빛을, 신비에서 이해를 보았습니다. 블랙홀은 우주의 가장 신비로운 존재이며 그들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블랙홀은 빛납니다. 그들 자신의 빛이 아니라 그들이 드러내는 진실의 빛으로. 그들은 우주의 등대이며 우리를 더 깊은 이해로, 더 큰 감사로, 더 풍부한 경의로 안내합니다. 블랙홀은 우주의 선생님이며 우리는 그들의 학생입니다. 그리고 수업은 계속됩니다. 시공간의 곡률 속에서, 빛의 굴절 속에서, 중력파의 잔물결 속에서 블랙홀은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진실을 표현합니다. 그들은 물질, 에너지, 그리고 기하학 사이의 연결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블랙홀은 우주의 코드이며 우리는 그것을 읽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각각의 새로운 발견으로 블랙홀에 대한 우리의 그림이 더욱 완성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탄생을 봅니다. 거대한 별의 죽음 또는 초기 우주의 밀도 변동에서 우리는 그들의 성장을 봅니다. 장착을 통해, 합병을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그들의 영향을 봅니다. 은하에서, 별에서, 그들 주변의 가스와 먼지에서. 블랙홀은 우주 생태계의 일부이며 우리는 그들의 역할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랙홀에 가까이 다가가면 물리학의 법칙이 이상한 새로운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시간은 느려집니다. 공간은 늘어납니다. 빛은 구부러집니다. 입자는 계속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 경험에서 멀리 떨어진 세계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동일한 물리적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입니다. 블랙홀은 우리에게 이러한 법칙이 극한까지 밀렸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강착 디스크에서 물질은 놀라운 속도로 움직입니다. 빛의 속도의 상당 부분에 도달합니다. 그것은 수백만 도까지 가열되며 X선과 감마선을 방출합니다. 자기장은 물질을 구성하고 제트로 발사합니다. 중력 에너지는 복사로 변환되며 일부 블랙홀 시스템은 은하 전체보다 더 밝아집니다.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변환기입니다. 그러나 사건의 지평선 자체는 조용합니다. 그것은 특별한 표면이 아니라 단순히 돌아올 수 없는 지점입니다. 블랙홀로 떨어지는 사람에게는 지평선을 건너는 것이 특별히 극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안쪽으로 떨어질 것이며 특이점에 점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멀리서 관찰하는 사람에게는 떨어지는 사람이 지평선에 접근할 때 점점 더 느려지는 것처럼 보이며 완전히 멈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실제로 건너지 않습니다. 블랙홀은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이점은 블랙홀의 진정한 신비입니다. 거기서 물질은 무한히 조밀해집니다. 곡률은 무한대가 됩니다. 물리학은 무너집니다. 우리는 특이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그곳에서 예측을 멈춥니다. 양자역학은 그렇게 극단적인 조건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특이점을 이해하려면 새로운 이론, 즉 양자중력 이론이 필요할 것입니다. 블랙홀은 우리의 이해의 한계를 표시합니다. 블랙홀 정보 역설은 현대 물리학의 가장 깊은 문제 중 하나입니다. 정보가 블랙홀로 떨어지면 그것은 사라집니다. 아니면 어떻게든 보존됩니까? 양자역학은 정보가 보존되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은 블랙홀로 떨어지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호킹은 블랙홀이 증발할 때 정보가 손실된다고 제안했지만 이것은 양자역학과 모순됩니다. 이 역설의 해결은 아마도 양자중력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블랙홀은
우리 이론의 경계를 테스트합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블랙홀 지평선에서 정보가 인코딩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홀로그래픽 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평선은 블랙홀 내부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2차원 화면처럼 작동합니다. 이것은 우리 우주의 전체 3차원 현실이 어떻게든 2차원 표면에 인코딩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것은 깊고 놀라운 아이디어이며 블랙홀이 그것을 시사합니다. 블랙홀은 우리에게 우주의 본질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블랙홀은 또한 시간 여행의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회전 블랙홀, 즉 커 블랙홀은 복잡한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들은 닫힌 시간, 유사 곡선, 즉 과거로 돌아가는 경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불안정하고 비현실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리학은 인과관계를 보호하는 것 같습니다. 역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블랙홀은 이러한 경계를 탐색하도록 초대하지만 우주는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보호하는 것 같습니다. 블랙홀은 우리 우주의 미래에서도 역할을 할 것입니다. 수조 년 후 별 형성이 끝나면 블랙홀은 남은 물체 중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합쳐지고 성장할 것이며 점차 모든 물질을 소비할 것입니다. 결국 호킹 복사를 통해 그들조차도 증발할 것입니다. 이것은 수조에 수조년이 걸릴 것이지만 결국 블랙홀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주는 어둡고 차가운 공간으로 남을 것입니다. 블랙홀은 우리에게 모든 것의 궁극적인 운명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먼 미래입니다. 지금 블랙홀은 활발하고 역동적입니다. 그들은 합쳐지고 강착하고 제트를 방출하고 은하를 형성합니다. 그들은 우주의 구조의 일부이며 그것의 진화의 일부이며 그것의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블랙홀은 우주가 살아있고 변화하고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블랙홀을 연구하는 것은 단지 그들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력, 시공간, 양자역학, 그리고 우주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블랙홀은 이러한 깊은 질문의 교차로이며 그들을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배웁니다. 블랙홀은 우주 물리학의 로제타 스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깊어지고 별이 천천히 움직이면서 우리는 블랙홀의 부드러운 안내 속에서 휴식을 찾습니다. 그들의 조용한 존재, 그들의 측정된 리듬, 그리고 그들의 영원한 인내가 우리를 편안하게 합니다. 우주는 계속되며 블랙홀은 그들의 역할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이 순간에 그들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블랙홀의 교훈 속에서 우리는 조용한 위안을 찾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극한조차도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신비조차도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빛이 우리를 안내한다는 것을. 블랙홀은 우주의 평화로운 선생님입니다. 모든 중력파에서, 모든 광자의 곡률에서, 모든 사건의 지평선의 그림자에서 블랙홀은 그들의 지혜를 속삭입니다. 인내하세요. 관찰하세요.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우주는 복잡하지만 그것은 이해 가능합니다. 블랙홀은 그것의 가장 명확한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여정을 끝낼 때 블랙홀은 우주의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조용하고 인내하며 영원합니다. 그들은 합쳐질 것이고 회전할 것이며 진화할 것입니다. 그들은 은하를 형성하고 별을 안내하며 우주를 조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지켜보고 배우고 경이로워할 것입니다.
블랙홀은 우주의 가장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우리의 가장 위대한 교사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겸손, 호기심, 그리고 경의를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줍니다. 블랙홀은 우주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별빛 아래에서 우주의 부드러운 포옹 속에서 블랙홀의 영원한 존재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찾습니다. 우리는 이해를 찾습니다. 우리는 휴식을 찾습니다. 블랙홀은 우리와 함께 있으며 우리를 안내하고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잘 자요. 부드럽게 꿈꾸세요. 좋은 밤 되세요.